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지 그때 그 일이 살짝 가물가물하기도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전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고 고등학교를 중퇴 후 바로 취직을 했어요. 뭐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했죠. 제 앞가림은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은 연속해서 찾아온다고 제가 한참 취직하고 일을 하고 있을 무렵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에게 친오빠가 한 명 있었지만 오빠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부모님이셨기에 상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죠.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에게 울타리가 돼줄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전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보니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제 울타리는 없었어요. 부모도 없는 전의 고아 아니야?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중퇴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냐? 뭐 우리 집도 없이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도 말 잘 듣는 며느리가 낫지. 조금 머리에 들은 거 있다고 아는 척하는 며느리가 낫겠어요? 전 그냥 애 잘 키워주고 집에 복종 잘할 와이프가 필요하다고요. 네 말도 맞지만 아니 웬만해야지. 안 그래? 어디 저런 애를. 아휴, 모르겠다.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 마음대로 해. 그래도 나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말아라. 난 마음에 안 들어. 고등학교도 제때 못 나온 애가 어디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일도 잘하고 나름 성실해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뭐 제가 더 잘할게요. 전 무난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친오빠는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친오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일저일 안 해본 거 없이 노력 중인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갈 돈도 마련해 줘야 하고 어깨에 많은 짐을 짊어진 것 같았죠. 그런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제 한마디에 오빠는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저에게 결혼 자금도 보태 주었습니다. 참 네 남편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눈빛도 그렇고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진 않으셨을 텐데.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거야. 알겠지? 대신 행복하게 살아. 혹시라도 힘들면 오빠 찾아오고. 이 세상에 너랑 나밖에 없잖아. 오빠 고마워. 그래도 형수 씨 착한 사람이야. 부모님도 안 계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나 잘 살게 두고 봐. 네가 그렇다면 된 거지. 어쨌든 힘들거나 하면 오빠 찾아와. 무조건 오빠는 네 편이니까. 알겠지? 그래야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두 다리 쭉 뻗고 계시지. 아유,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간다고 하고. 참 기특하다, 기특해. 잘 살아, 이거서. 그리고 이 돈은 너 시집 갈 때 쓰라고 모아놓은 돈이야. 큰 돈 아니지만 그래도 보탬이 될 거다. 이거 보태서 시집 가. 에이, 오빠도 돈 없으면서 무슨 이걸 나한테. 아니야, 나도 돈 모았어, 진짜. 괜찮아. 오빠도 어려운데 참.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하나뿐인 동생이 시집 간다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줄까? 그러니까 얼른 받아. 오빠 발 떨어진다. 오빠가 힘들게 돈을 버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흰 결혼을 했어요. 모든 기대감을 안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현실은 저의 상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야속하게도 말이죠. 결혼을 하고 보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살아왔던 삶과는 반대로 짊어져야 할 것들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어요.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편이 돼줄 것 같던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그 누구보다 남이 되더라고요. 그저 본인의 엄마밖에 모르는 철저한 효자가 된 것이죠.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얘, 어쩜 그렇게 간을 딱딱 못 맞추니? 이게 엄마 없는 티가 나는 건가? 대충 넣어도 맛있겠다, 안 그래? 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시나 봐요. 보완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엔 참고해서 양념장 넣을게요. 그게 말로 해준다고 되니? 요리는 머리만 있으면 한다는데 머리가 모자라는 건지 어쩜 이렇게 싱겁고 짜고 아휴. 그러게 집에서 요리 연습 좀 해라. 시집온 지 그래도 몇 달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되냐? 네가 하는 일인데 이제. 뭐? 내가 반말하는 사람이야? 당신 말 다 했어? 너무하다 진짜.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너무 서운하지. 어머 얘 좀 봐. 이게 누구 앞에서 서방을 쥐잡듯이 잡으려 들어? 너 그렇게 배웠냐? 어? 어른 앞에서 그러라고 배웠어? 남편 말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가부장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대놓고 저렇게 저에게 면박을 주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뻔뻔하게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의 투정이라도 할라치면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저에게 화를 내셨죠. 어디서 화를 내냐고 말이에요. 아까 말 뭐야? 어머님 계셔서 내가 차마 말 못했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한 번도 내 편은 안 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누구 때문에 온 건데 당신 하나 믿고 온 건데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그러면 어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냥 맞는 말 한 건데 뭘 그렇게 따지게 해. 솔직히 시집 왔으면 이 집 가풍에 따라야 하는 건 맞는 거지. 뭐? 가풍? 조선시대에서 왔니? 어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믿을 사람이라곤 당신밖에 없는 거 알면서 진짜 실망이다. 아니 그냥 내 하고 요리 잘하게 좀 책도 보고 하면 되지. 이게 그렇게 따질 일이야? 너도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다 정말. 나 지금까지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야겠어? 이러면 너만 힘들어져. 그냥 순응하고 살면 편할 것을. 참. 남편이랑은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움만이 늘어갔죠. 애당초 그래서 이 부분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수백 번 갈라설까 생각도 했지만 참 야속하게도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언젠간 변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의 끈이 참 남편을 놓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시간은 흘렀고 저희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 남편도 달라질 거란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가지고도 모든 집안의 굳은 일은 제 차지였죠. 어느 누구 하나 제 몸 걱정해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저 임신을 하나 안 하나 저는 똑같이 이 집에 부엌대기 그 자체였어요. 속상한 날이었죠. 가서 기름 좀 짜와라. 방앗간 가서.
한 10병 정도 말해놨으니까 이거 배낭 메고 가면 될 거다. 얼른 갔다 와. 아, 어머니, 저도 이제 배가 불러서 무거운 거 드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 일 끝나면 같이 다녀든지 할게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꼭 그래야겠니? 집에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참나. 하나부터 10까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어머님도 아이 가져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얼마나 산모한테 부담이 되는지. 이랑 다녀올게요. 난 애 가져서도 다 했어. 그때 당시엔 내과에서 빨래도 했다.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 잔말 말고 기름 짜와. 이미 전화 다 해뒀으니까 가지러만 가면 될 거야. 헛소리 말고 냉큼 다녀와. 괜히 나 열받게 하지 말고. 알겠니? 이런 것부터 티가 나는 거야. 못 배운 티. 어디 어른 말에 꼬박꼬박 말댔고. 말이라도 잘 들으면 내가 마음이라도 돌아서지. 에휴. 시어머니는 본인 때는 내과 가서 빨래도 하고 무거운 거 들고 잘만 다녔다며 기름 10병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에게 호출해봤지만 역시나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혼자 기름 10병을 짜러 갔어요. 8개월쯤 됐던 때라 배가 참 무거웠지만 배낭도 무겁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배낭을 메고 택시를 타려고 가는 순간 친오빠를 우연히 만났어요. 친오빠지만 막상 창피하더라고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꼴을 보이는 것만 같아서요. 오빠 역시 저를 보자마자 한탄을 하더라고요. 아니 너 힘들게 가방 메고 어딜 가는 거야? 오빠를 부르지. 임서방은 혼자 이걸 짊어지고 집에 가는 거야? 아, 임서방은 일하느라 바쁘고 그냥 후딱 택시 타고 가면 돼서. 뭐 오빠 안 불렀지. 난 괜찮아. 오빠도 얼른 갈 길 가. 데워다 줄게. 밥은 먹었어? 참 사돈도 너무 하신다. 며느리 이렇게 만삭인데 이런 걸 시켜? 안 봐도 훤하다 훤해. 아니야,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오빠는 참, 그냥 후딱 다녀오면 되는데 뭘. 너무 그렇게 생각 마. 그나저나 오빤 어디 가는 길이야? 거래처 만나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었어. 일단 다. 먹고 싶은 건 없어? 이렇게 만났는데 밥이라도 먹고 들어가. 오빠 바쁜 거 아니야? 난 괜찮은데. 그럼 우리 저기 가서 밥이나 먹고 얘기라도 좀 하고 가자. 이렇게 만났는데. 진오빠는 길에서 만난 저를 살뜰히 챙겨주며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임신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레스토랑 식사에 눈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먹고 있는데 오빤 절 안쓰럽게 바라봤고요. 그 눈빛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그날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먹어서 그런지 소화도 굉장히 잘 됐고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비죽도 못 먹었어? 아, 왜 이렇게 말랐어? 임서방이 이런 것도 안 사줘? 너 고기 좋아하는데 더 잘 먹어야지 임신했는데. 아니, 사주지. 그냥 요샌 임신해서 뒤돌면 배고프고 뒤돌면 배고프고 그래서 그래. 새언니는 잘 지내지? 내가 새언니도 챙기고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댁살이를 하니까 눈치가 보이긴 하네. 마음대로 외출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우리야 잘 지내지. 그나저나 참 너 걱정이다. 매번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면 오빠한테 얘기하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많이 면박 주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 임서방이 잘 안 해줘?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야. 나 힘든 거 없어. 진짜야.
오늘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진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도 어른 모시고 사는 게 아무래도 쉬운 게 아니긴 하지. 그래서 그래.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오빠. 절 너무나도 걱정하는 오빠이기에 애써 둘러댔지만 오빠 마음이 참 고맙더라고요. 결혼하고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핏줄이라는 게 뭔지 참 그날 서로의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을 뒤로하고 전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 집안의 외부인인 것처럼 취급했어요. 철저히 저를 배척하고 손자를 품에 안으시려고 하셨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애 데리고 잘 거니까 넌 알아서 자라. 우리 귀한 장손 네 손에 맡기면 되겠어? 이 할미 손에 커야지. 네? 제가 엄마인데요. 잠투성이 심해서 자다 깨면 저만 찾아요. 제가 재울게요. 어머님, 밤잠 깊으셔서 아이께도 잘 못 달래주시잖아요.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아기는 제가 챙길 테니 이리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엄마인걸요, 어머님. 뭐야? 아니 할머니가 손주 좀 끌어안고 자겠다는데 싫다는 거냐? 참나. 이런 게 며느리 살이구나. 아주 기가 막혀. 그게 아니라 애가 잠투정이 심하니까 제가 데리고 자야죠. 그리고 애가 저를 찾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낮에 보세요. 됐다니까. 세훈이 내가 참기마. 너도 참 임시집안 핏줄 내가 챙겨야지. 넌 성도 다른 남이나 마찬가지야. 알아? 시어머니는 극구 거절하며 아들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들의 엄마인지 부모인지 모를 정도로 살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이를 데려갈라 치면 시어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으려고 했고 오로지 본인 품에서만 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저한테 낯을 가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나날이었죠.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아도 남편은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며 저에게 오히려 면박을 주는 나날이었어요. 그때 살짝 우울증이 왔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성화에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울한 날들이었어요. 내가 세훈이 엄마인데 어머님이 자꾸 세훈이를 너무 감싸고 도니까 세훈이가 나한테 낯을 가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참 복에 겨운 소리 한다. 남들은 애 안 봐준다고 하는데 넌 엄마가 애 봐줘도 그러냐? 참나. 이러니까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연세도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자라고 그렇게 봐주시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지 못할 망정 복에 겨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짧아? 진짜 애다 애야. 어디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정말 내가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에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과잉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많이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발버둥을 친 거였지만요. 세훈이, 엄마가 유치원 다녀왔으면 손부터 씻으랬지? 얼른 손 씻고 와. 엄마가 간식해줄게. 손 깨끗이 빡빡 닦아야 해. 싫어. 할머니한테 해달라고 할 거야. 엄마는 맨날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하고 할머니는 다 해준단 말이야. 세훈이 너 자꾸 이럴래? 네가 이제 7살이면 혼자 하는 것도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떼쓰면 혼나? 응? 이제 형아인데. 예,
넌 왜 그러니? 어쩜 그렇게 애를 못 봐? 세훈이 이리 와. 할미가 다 해줄게. 부엌에서 얼른 간식이나 가져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이는 이제 제 말도 안 듣더라고요. 이 집안에서 저는 철저히 왕따인 것 같았습니다. 외롭더라고요. 아이마저도 늘 할머니 품에서 나오질 않으니 제가 정말 식모가 된 기분이었죠. 그러다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친정 오빠가 하는 사업이 점차 잘 되었고, 그런 오빠는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모든 걸 다 받기엔 염치가 없었기 때문에 번번이 거절하는 일도 많았고요. 하지만 오빠는 끝까지 저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이제 나도 여유도 되고 엄마랑 상의해봤거든. 너희 집 하나 얻어주면 어떨까 하는데 어때? 에이, 무슨 집이야. 지금도 어머님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괜찮아. 그리고 그 돈 아껴서 오빠 사업 자금에 보태야지. 넓은 집은 아니더라도 작은 집 하나 구해줄 여유 정도는 돼서 그래.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하나 해주셨을 건데. 내가 엄마 아빠 대신이니까 꼭 해주고 싶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어디 쉽냐? 너 표정만 봐도 알겠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임서방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서 분가라고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 오빠가 다 해결할게. 오빠의 아량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동생이라곤 오빠한테 도움 하나 못 되었는데 이렇게 집까지 해준다고 하는 걸 보니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은 오빠가 집을 해준다고 하니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공짜는 참 좋아하는 남편이었거든요. 형님이 그래도 염치는 있네. 본인 동생 내가 다 먹여 살리는 거 알아가지고 집 하나 해준다고 하시고, 안 그래?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내가 이 집에 사는 식모살이는 생각 안 해? 세훈이만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진짜 끝냈어. 알아? 참나. 누구나 안 그러고 싶은 줄 아나? 어쨌든 엄마한테도 잘 설명했으니까 빨리 이사갈 준비하자고. 드디어 내 집 장만하는구나. 오빠한테 고맙다곤 했어? 아무리 오빠가 여유가 되어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오빠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당연히 했지. 그래도 뭐 내가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안 그래? 너 여태까지 먹여 살렸잖아. 그럼 된 거지. 남편은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 거냐며 염치 불구하고 받겠다고 덥석 그 집을 받았고요.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새 식구 처음으로 나가 사는 거니 저도 설레더라고요.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 싶기도 했고 일단 아이와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집을 해놓고 이사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집 명의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더라고요. 뻔뻔하게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집안의 민폐는 어디까진가 하고요. 너희 오빠가 해줬지만서도 집 명의를 남자 이름으로 해야지. 어디 여자 이름으로? 아휴, 못 배워먹은 집구석 같으니라고. 저희 오빠가 힘들게 돈 벌어서 해준 집인데 당연히 제 이름으로 해야죠. 저를 보고 해준 건데. 그리고 부부 사이인데 네 집 내 집이 어딨나요? 이번 주 일요일에 집들이 할 거니까 놀러 오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해둘게요. 뭐야? 아주 버르장머리를 다 고쳐서 내보냈어야 했는데 또박또박 말댔고. 아휴,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 막말로 네가 그동안 우리 아들 등에 말대 꽂고 산 생각은 안 해봤니?
당연히 네 남편 명의로 집을 해야지. 아유, 속상해 정말. 빨대라뇨? 제가 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한 생각은 안 하세요? 그거 임금으로 치면 어머님 저한테 한 달에 300만 원은 넘게 주셔야 하는 거 모르세요? 돈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참나, 이제 와서 빨대라니 기가 막히네요. 말을 하셔뒀고. 너무 기가 막혀 저도 막말을 했어요. 제 막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엄청 화가 난다는 듯이 막무가내로 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역설과 막말을 하셨어도 한 번도 때리려고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행동에 놀랐죠. 그리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사달이 날 것 같아 시어머니를 피해 분간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도망 나온 거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 이제 하다하다 어머님이 내 뺨까지 치려고 했던 거 알아?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뭐? 엄마가? 네가 분란을 만들었겠지. 그래서 엄마 그냥 두고 나온 거야? 너도 참 너다.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었어? 남편은 이 말을 끝내자마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경악스러웠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꼭 제가 붙잡고 있던 실말의 기대감조차 사라졌거든요. 엄마, 얘 집으로 왔으니까 집으로 와요. 우리 집 비번 알지? 내가 문자로 남겨놓을게. 얼른 와서 할 얘기 있으면 해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저에게 어머님과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 감싸줘도 모자랄 판에 대놓고 적장에 저를 던지는 남편을 보니 정말 정이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전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관계도 다 끝내자고 말이에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한테 이런 얘기도 못하고 우리 관계는 진짜 끝이다, 끝이야. 더 이상 당신한테 거는 기대조차 없어, 알아? 어떻게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줄 생각을 안 하니? 정말 나는 너한테 뭐니 도대체? 끝내자 그냥. 아니, 엄마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네가 그냥 온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와서 얘기 끝내라고 한 거지. 어른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이렇게 얄밉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도록 소리가 열리며 문이 화들짝 열렸어요. 친정 오빠더라고요. 친정 오빠는 밖에서 모든 얘기를 다 들었다는 듯이 남편에게 그대로 주먹을 내리꽂았어요. 남편이 질겁하며 피를 토하기 시작했죠. 저 역시 놀랐지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저희 오빠에게 피를 토하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뻔뻔하게 말이에요. 내 동생을 봐서 여러 번 기회를 준 건데 넌 인간 말종이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그냥 둘이 끝내. 그동안 안 봐도 비디오야. 내 동생이 어떤 수모를 견뎌왔는지 너 같은 남편은 필요 없으니까 넌 마저도 써. 내 주변 인맥 동원해서 너 매장될 각오해.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뻔뻔하게 네가 이 집에서 살 자격이나 있을 것 같아? 당장 꺼져. 알겠어? 아이씨, 아파. 아니 형님, 말은 들어보셔야죠. 아, 옳은 말 무시하는 제가 더 문제지. 제가 문제인가요? 닥쳐. 나도 많이 참았어. 진짜 너랑은 끝이야. 알아? 뻔뻔하고 쓰레기 같은 놈.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알겠어? 내가 가만히 맞고만 있을 줄 알아?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나 때린 거 벌받게 할 거니까. 내가 가족이라고 선처해 줄 줄 알아? 어디서 주먹을 휘둘러 이것들이 쌍으로. 아주 깡패남매 납셨네. 가만 안 둬. 알겠어? 아휴,
이 피 좀 나는 것 봐. 이 나쁜 것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도 남편이 알려준 대로 집에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꼴을 보더니 다짜고짜 저희 오빠 뺨을 날렸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쳤고요. 그야말로 넷이서 뒹굴뒹굴하는 싸움 한판이었습니다. 전 그동안에 당한 분노로 시어머니를 박살내 버렸어요. 머리끄덩이고 뭐고요. 그리고 결국 경찰이 오게 되었고 다행히 폭행은 쌍방으로 합의 볼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 소송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이더라고요. 친권과 양육권까지 걸린 문제였어요. 그리고 전 변호사를 만나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한 언어폭력과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까지 소송을 걸었어요. 한 3년은 걸렸어요.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안도가 되던지 길고 긴 소송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개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가자 이제서야 마음의 안도가 놓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뒤부터 늘 불안에 치여 살았는데 그날 잠을 푹 잤습니다. 정말 모든 우울과 힘듦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얼마나 잠을 잤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뭘 잘못해서 저딴 거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거야. 대한민국 법이 이따위면 되겠어? 참나. 아니, 기가 막히네. 내가 받아야지 위자료는. 부모도 없는 거 데려다가 며느리 시켜주고 사람 만들어놨으면 안 그래?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여기서 일해봤자 들어준 사람 일도 없으니까. 항소할 거야. 너 기다려. 이대로 못 끝내. 알겠어? 마음대로 해. 모자가 쌍으로 염치가 있어야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 그냥 둘만의 세상에서. 그리고 위자료랑 양육비 꼭 보내. 알겠어? 아줌마, 당신 아들 잘난 것도 없이 집 한 채 없는 놈 누가 데려가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큰 욕심 부리다 다 잃었네. 이 집구석 꼴 좋다. 그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당신들은 벌을 더 받아도 모자라. 알겠어? 아, 정신 못 차렸네. 넌 내가 말했지? 온갖 거 다 동원해서라도 가만 안 두겠다고. 법정 책임은 이렇게 물고 이제 내가 내린 벌을 받을 차례야. 알겠어? 내 동생한테 함부로 대한 거, 상처 준 거 절대 용서 안 해. 어디 저런 놈이 감히?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오빠 거래처 사무실이었거든요. 거래처였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쉽게 자르는 건 일도 아니었죠. 오빠가 얼마나 그동안 남모르게 노력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빠는 남몰래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일해가며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올랐어요. 오빠가 그렇게 남편 팔다리를 묶어놓고 남편은 권고사직까지 당하고 나서야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앞날이 막막하니 말이죠. 결혼하고 처음 들어본 남편의 사과였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제서야 듣게 되니 기가 막히면서도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무릎이었는데 진작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그랬니?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고소하더라고요. 내가 당한 거 그대로 갚아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얼마나 싹싹 빌던지 아주 우습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숨 쉴 구멍은 마련해줘야지. 내가 세훈이 아빠인데. 뭐 먹고 살라고, 안 그래? 너무하다. 미안해. 그러니까 형님한테 잘 말해서 나 숨구멍 좀 트이게 해줘. 우리 집 지금 너한테 위자료 주고
개털이야. 알잖아, 우리 집 사정. 그러니까 너네처럼 없는 집이 더하다고? 왜 그랬니? 내가 더 없어서 무시했어? 인간 말종. 네가 알아서 해. 양육비 밀리면 소송 들어갈 줄 알아. 하루 벌어 하루 살든 너네 엄마한테 돈을 어디서 융통해 오라고 하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알겠어? 쓰레기. 내가 다 미안하다. 사과할게. 엄마한테도 얘기해서 사과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숨통만 쉬게 해줘, 제발. 우리 오빠가 성공해서 다행이지. 과거에 우리 오빠였다면 넌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당한 거 너도 똑같이 당해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알겠어? 내가 너네 집에서 매일 당한 거잖아. 넌 아직 해보지도 않고 무릎부터 꿇니? 나랑 결혼한 것도 그냥 날 이용한 것뿐이야. 맞지? 내가 그때 미쳤었지. 미친놈. 어쨌든 잘 살아보렴. 세훈이 봐서라도 이러지 말자. 아빠가 그래도 번듯해야지. 내가 미워도 세훈이 좀 생각해줘, 우리 아들. 아니, 나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내가 당한 거 다 돌려주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벌 받고 일용직이나 알아봐. 남편이 싹싹 빌었지만 그동안에 쌓여있던 울분이 많았던지라 고소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면접 때만 보여주곤 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서야 본인들이 큰일 난 걸 아셨는지 면접 때 잠깐 만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정성은 1도 느껴지지 않았지만요. 그저 본인들 지금 앞길이 답답해서 아쉬워서 한 소리 같았거든요. 실제로 용서가 되진 않았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무릎이 이렇게 쉬운 걸 알고 나니 되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고소했습니다. 미안했다. 사돈한테 잘 얘기해서 일하는 곳만이라도 편하게 해줘라, 응? 세훈이 아빠인데 너무하지 않아? 이제 와서요? 됐어요. 진작 잘하시지. 참나, 숨구멍 막히니까 비는 꼴이란 참 우습네요. 당신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때도 있고요. 안 그래요? 평생 반성하며 그냥 사세요. 과거에 계속 후회하면서. 사람 우습게 본 죄 톡톡히 받는 겁니다. 세훈이를 봐서라도 봐줘라. 우리 아들은 잘못 없잖니? 내가 잘못이지. 그래, 이 늙은이가 주책이었어. 미안해. 당신 같은 엄마를 둔 게 죄지 그 사람은. 그리고 교육도 잘못 받았고 잘못 컸고. 그냥 달게 받으세요. 당신들의 벌이니까. 그리고 전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한 지 7년째예요. 다행히 이혼하고 오빠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아 지금까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죠. 워킹맘이자 싱글맘이기에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때 시어머니에서 살았을 때보다 아이도 훨씬 안정을 느끼더라고요. 모자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요. 친정오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음에 참 고맙기도 하면서 가족이 최고라고 많이 느끼는 요즘이네요. 그땐 왜 이렇게 어리석었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렵기도 했고 사리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우울감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해결되고 나니 우울증은 말끔히 나아졌고요. 지금으로서야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요즘이네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속 어둠 속에 갇혀있기만 한 것 같았는데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면서부터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에요. 물론 친정오빠의 도움이 컸지만 말이에요. 오빠도 저의 밝은 모습을 보니 참 좋다고 말한답니다. 너무 힘든 삶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의 내가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